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이번에는 언기레기연합 3호 기자, 얼떨결에 김남균 창시자에 엮여서 언기레기연합 3호 기자가 된 박명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8살 박명원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기 전에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요. 들어봅시다. 아, 네. 저기 우리 충북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 네. 그 5분은 서울의 알짜배기 땅을 소유하고 또 그 있지만 얘기야. 저희 충북인 뉴스는 네. 알짜배기 박명원 우리 언기레기 3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으려고. 박 기자가 지자체 그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 이거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네, 불독 근성이 있어. 네. 아니 기자는 저렇게 끝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이수희 네. 그 충북 민현전 사무국장이 네. 페이스북에 네.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 이제 댓글을 그러니까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네. 그냥 훑은 기사가 아니라 네. 탈탈 털었다. 이슈 탈탈 털어주는 털털 이슈 탈탈 털어주는 남자. 우리 언기레기 3호기. 근데 관상으로 보면은 되게 사람 마냥 좋게 생기고 그냥 그렇잖아요. 네. 사람은 좋아요. 물렁살이에요. 네. 근데 야 집요함이 있어. 네. 근데 기자는 저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기사가 일단 활자화된 다음에 후속 기사도 계속 이렇게 낼 수 있는 네. 그게 조력인 거죠. 네. 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와 관련해서 계속 맹공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뭐 후속 기사 또 있죠? 네, 이제 네. 뭐 파이널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가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다. 네. 이제 그런 비판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직 도의원님들은 SNS에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이라고 표출이 되기도 했는데 그 글들을 막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떤 의원들은 보니까 이런 글들도 있던데 알고나 써라. 한마디로 그냥 한 줄짜리로 짧게 얘기하면 잘 알지도 모르면서 맞습니다.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비판을 하냐. 네. 그래서 제가 네. 최근 5년치를 5년치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 엑셀 파일로 하나하나씩 이거 공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의회, 도의회의 네. 의원들이 그 주민수건 사업비 쓴 내역 5년치 그것도 이거 기대된다. 5년치를 네. 알고는 제가 이제 그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하고 도가 자료가 없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 네. 예산서에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모 도의원님께서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누가 자료를 줬는지 의심이 간다. 지켜보겠다. 그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아니 설마 도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대로 쓰고 계시는데 잘 알지 못하는 제가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5년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카메라는 우리 박완희 시의원을 잠깐만 잡아주세요. 주민수거 사업비와 관련해서 왕따가 된 인물입니다. 자기 깐에는 소신 발언이에요. 우리 그거 안 받겠다. 그 몇몇 의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뤘잖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풀이 많이 죽어 있어요. 예, 전혀 죽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아주 활동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아빠로 불리우고 있잖아요. 네. 두꺼비의 그 여러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은근함, 끈기잖아요. 그렇죠. 등에는
뭐 독이 있는 두꺼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독이 있죠. 예. 네. 근데 야생이 아니라 애완용으로 키우면 독이 없다면서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애완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있는 그 토종 두꺼비들은 네. 등에 독을 가지고 있으나 네. 사실은 사람이 만져도 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독은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거를 삶아 먹거나 어이구. 네. 이제 두꺼비 알을 네. 먹거나 하면 그때는 생명에 위독한 상황까지 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그래서 두꺼비 알에도 독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개구리알 뭐에 좋다고 해가지고 개구리알인 줄 알고 먹었다가 네. 그 작년인가 대전에서 실제 그런 일이 뉴스에서도 있었어요. 나오고 네. 그랬어요. 아. 근데 야생 보통 두꺼비들은 주로 먹는 게 그 곤충들 가운데서 진해도 먹고 말벌 있잖아요. 말벌하고도 이겨요, 싸워서. 그러니까 이 말벌이나 진해 가운데 이 독이 있는 그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자꾸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뱀이 이 개구리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 두꺼비 잘못 먹으면 즉사하잖아요. 아.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두꺼비의 조력으로 기 죽지 마시라고.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네. 자, 박명훈 기자. 지난 5년치 자료 한번 봅시다. 일단 청주시 의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최근 5년간 시의원들과 그 배우자까지만 했습니다. 네. 시의원과 그 시의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집행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는 네. 3억 75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게 느껴져요. 뭐 근데- 조금 전에 그 몇 년 동안에 뭐 그렇습니다. 20억이 뛰었느니 그러니까는 돈 같지가 않아. 네. 근데 이게 네. 5년치라고 했지만 14년도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14년도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재량 사업비를 폐지한 연도거든요. 2014년이 그렇죠. 그래서 2014년은 그렇게 빠지고 네. 또 사실 18년도까지의 예산서는 나왔지만 28년도 예산서는 사실 17년도에 세운 거거든요. 네. 의원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18년까지 빼면 15, 16, 17 3년이네. 그렇죠. 3년 동안 3억 75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한 이제 배우잖아.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쓴 게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총액은 네. 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9,800만 원. 많아지는구나 이제. 네. 근데 그 중에서 시의원이 살고 있는 집에 쓴 게 3억 750만 원입니다. 우리 사선의 김기동 의원이 소유한 모충동 두산한솔 아파트에는 2014년과 올해 공동 정자 및 운동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 이렇게 해서 수천만 원이 쓰였고요. 김성택 의원, 삼선의 김성택 의원은 금천동 장자마 현대 아파트에 2015년과 2017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뭐 운동기구 설치, LED 전구 이런 데 예산이 사용됐고 또 김용규, 김태수 의원도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정자 교체 공사, 바닥 포장 이런 걸로 8,500만 원 예산을 받았고요. 또 오창의 박정희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도 운동기구 설치와 CCTV 교체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어쨌든 주민수건 사업비의 원래 취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장 시급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당장 시급한 이 말 그대로 수건 사업 쪽으로 그 지출을 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원 본인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본인이 실제로 그 아파트에 넣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그 청주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의원이든 지원을 했겠죠. 본인이 했거나 이건 확인이 안 되지만 청주시의원만 쓸 수 있는 배정된 소규모 주건 사업비 중에 3억 원이 시의원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건 맞죠?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제가 김남균 기자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훈 기자하고 제가 시의회 의원이에요. 근데
나는 A 아파트, 박명원 기자는 B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A 아파트에 예산을 끄집어 올려니까 이게 낯간지러워. 그럼 박명원 의원하고 둘이 이제 짬짬이를 하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의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번에 이런 좀 예산이 필요한데 박 의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예산하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박 의원은 내가 살고 있는 A 아파트에 예산을 좀 밀어줘. 미래에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아니면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든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 최진현 청주시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라고? 최소한의 도량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다면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네네. 그러니까 도량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네네. 그렇죠. 이미 그렇게 해왔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무너질 수 없는 마지막 염치였던 거예요. 최진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그것마저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아예 그 마지막 염치까지 버리고 그냥 아예 대놓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수원 사업비 이렇게 해서 밀었다. 그 조금 전에 그 최 의원은 네. 그 묵음 처리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보 좀 받게. 띠 의원. 뭐 아니 이런 어차피 식으로. 지금 지금 이제 우리 낙방고사여서 네. 자유로울 거예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도 사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자, 오지간 박 기자 계속 이야기 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게 하나 둘 셋 넷 한 10분 정도 돼요. 청주시 의원 중에. 전 이번에 다시 당선된 분들만 말씀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지난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의 실명은 기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조금 전에 주민수건 사업비는 지자체 예산이잖아요. 네. 결국 청주 또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걷어진 돈으로 그렇죠. 네. 그쪽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곳에 주민수건 사업비가 더 많이 쓰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쪽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충북 도의회 이제 여기까지가 청주시고요. 이제 충북 도의회도 있습니다. 도의회도 네, 있어요? 도의원은 아직 안 했어요. 네. 이 도의원분들도 똑같이 5년간 이제 일명 의원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 2억 6천만 원이 도의원과 그 가족 소유의 아파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앞서서 이제 장선배 의장과 연철음 도의원은 기사화가 됐고 방송에서 한번 다뤘고 이 외에도 이수계 도의원이 본인 소유 아파트가 노후 펜스 교체, 출입문 및 보도블럭 보수 공사를 이유로 3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박봉순, 윤은희 전 도의원도 임기 중 본인 소유 아파트가 지하실 LED 등 설치 공사, CCTV 설치 공사 등으로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 예산 항목들을 모두 봤는데요. 정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 불량 이 예산 이름이 노후 불량 공동주택 개선 사업비예요. 노후 불량. 근데 정작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평수가 적은 노후 공동주택에 쓰였는지를 봤는데 그것도 보셨어요? 안 쓰였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놀랐던 부분들인데 거기는 뭐 천년만년 살 수 있게 워낙 잘 됐나 보죠. 시공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곳이 어떻게 또 도움을 주냐면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모금을 해서 그런 아파트에 정작 쓰라고 할 때 써야 될 때는 안 쓰는 상황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고 민원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부 아파트, 그러니까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사용한 주민수거권 사업비에 예산을 받은 일부 아파트는 빠르면 3년, 4년도 지나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새 아파트도 있고 또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에도 이런 예산들이 쓰였어요. 앞에서 이제 항목을 또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 포장공사, 뭐 보도블록 교체, 주차장 캐노피 설치, 도색공사, LED 전구 교체 이런 것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돈인데 잠깐.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그쪽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예, 근데요. 이제 그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에 사는 그래서 모아놓는 돈이고. 근데 그걸 전혀 안 쓰세요. 그리고 심지어 모 의원님께서는 그 올해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셨냐면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리모델링에 2천만 원의 예산을 2천만 원? 올렸어요. 지난해 이제 2017년도에 18년도 본 예산에 그걸 올렸는데 추경 때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회의실 교체로 이제 회의실 교체,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예산이 바뀌었죠. 담당 이제 부서에서 논의를 했던지. 하지만 명확한 건 지난해에 올해 본 예산에 본인의 의원 사업비를 낼 때는 분명하게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리모델링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본인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도 이게 선거용이 아니고 선심성이 아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지난해 12월 이런 예산을 배정해놓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과연 어떤 연도에 가장 많은 의원 사업비를 썼나 봤더니 먼저 이제 도의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14년, 15년, 16년 나눠보면요. 그 14, 15, 16이 예산 집행된 아파트 예산이 9억 원이에요. 근데 17년, 18년 그러니까 사실상 18년은 제대로 이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니까 선거 직전에 쓰인 예산이 15억 9,800만 원입니다. 더블로 뛰었네? 네. 그 건수도 2배 이상 뛰었어요. 2016년에 39건이었던 건데 이건 청주시 의회인데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 예산서만 보면은 한 줄이 한 장짜리인 게 그 선거가 있는 2017년도 걸 보니까 갑자기 두세 페이지가 넘어가요. 너도 나도. 네, 저도 그 엑셀 파일로 옮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면서 했는데 16년에는 39건이었던 아파트 관련 예산이 17년엔 89건, 18년도 89건. 계속 말씀드린 28년을 사실상 17년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아파트에 갑자기 노후 불량의 이런 것들이 발생했나. 그래서 항목들을 보니까 황당하게도 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주고 단지 내 보도블록 깔아주고 그리고 뭐 CCTV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예산들이 선거 직전에 집행이 다 됐다라는 거죠. 우리 집행부는 그걸 허용을 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얼마 전에 대전을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대전 그 갑천 전역에 다녀오시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거기가 막 그 뭐죠? 아파트 쪽으로는 조명이 안 가게끔 해서 LED 등으로 그 길을 정말 예쁘게 환하게 꾸몄나 봐요. 그리고 뭐 다리 아래쪽은 CCTV를 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범 지역도 없애고 그러니까 자정 넘은 시각에도 여성 혼자 운동하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 청주 무심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시의회 의원이 무심천 뭐 이런데 좀 더 쾌적한 분위기 만들고 뭐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 산책하시다가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쉴 수 있는 벤치를 좀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수건 사업인데 그런 데에다가 쓰면은 티가 안 나는 거네. 뭐 본인 당장 표로 연결이 안 되고 본인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가로등을 LED로 다 교체해 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자주 섞인 말이 나오는데
제 후배가 네. 이 기사를 보고 네. 촌철살인 같은 멘트를 하나 줬는데요. 뭐냐면 땅을 치고 개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린 지방선거 때 우리 의원님이 어디 사시는지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지도 중요하다. 같은 단지에 살아야 된다. 아파트만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요. 더 이상 자료를 분석할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쓸 거냐? 물론 이제 추경이 발표될 때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서 보도를 하겠지만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온다는 게 참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저희 지방의회가 이제 민선 7기인데 이번에도 내부 제보를 받겠습니다. 예. 자막 집어넣어 주세요. 예. 명화 디지털 첨단 기술의 첫 만남인 청주 반고 미디어 아트전이 네. 우리 시민들과 우리 네. 충북 도민들의 마음을 울려서 네. 대박이 난다면 네. 앞으로 이런 보도가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청주 반고 미디어 아트전은 대농공원 다목적 문화관에서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됩니다. 20대가 더 무섭다. 더 때를 탔어. 어떻게 된 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아, 네. 어찌됐건 네. 아파트 관련 예산 총액은 청주시와 충북도의원을 합쳐서 65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다른 지자체 충북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만 한정을 했고요. 다른 도내 시군은 들어가 있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더 늘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의 의식.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써줬네? 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해당 의원에게 표를 주시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꼭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청주시가 잘 돼야죠. 충청북도가 잘 돼야지 내가 살고 있는 데만 잘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건 우리가 해외 사례, 국내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그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2차 추경이 청주시 의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 2차 추경 안에도 이 아파트 예산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면 도시건설의 안에서도 이런 예산 무작정 받지 말아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담당 과장도 네. 문제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이제 손이 안 다지고 예산이 아니 공무원들 통과가 입장에서는 됐더라고요. 시의회 의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도의회 거예요. 도의원들 거. 그러니까 도의회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한 번 찍히면 괴로울 텐데. 그러니까 좀 네. 그런 지점들이 안타까운 거죠. 한번 이렇게 문제화가 됐었잖아요. 네. 아파트 예산이. 네. 그러면 이제 올해만큼은 좀 추경 때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시의회 의원들끼리 다른 의원들은 다 저렇게 해가지고 주민수건 사업비를 자기네 살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유치를 했어요. 돈을. 근데 나는 소신껏 이거보다는 우선순위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소신껏 썼어. 근데 그 의원이 또 다른 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소신 박완희 의원 직접 한번 답변을 한번.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청주시 의회 네, 초선 네. 의원 우리 박완희 의원. 일단은 이제 요즘 저에게는 별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야, 이 말은 기본적으로. 뒤집어 얘기를 하면 해당 지역구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성숙하시다. 아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워낙 그 이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비를 받지 않겠다. 아 맞아 이미 맞아. 깜빡했다. 이제 언론이든 뭐든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네. 굳이 저에게 요구해도 저 사람은 뭐 안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요즘 이제 연락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거 저 잘 처리 이런 거 많이 안 해주면 다음번에 이거 재선이 가능하겠냐 뭐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담이 아닌데 그거. 네. 공갈력 빡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근데 실제 이제 그 의회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동료 의원들께서 민원 사항들 정말 많이 전화를 받으셔요. 옆에서 거의 뭐 이제 하루에 여러 통씩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런 뭐 재선 3선 하신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처음에 작은 거를 이렇게 이제 수건 사업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엔 더 큰 것들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또 이걸 안 해줄 수 없는 이미 이제 해준 거였다 보니까 이제 재선 3선 됐다고 이제 안 해주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투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별로 요즘 없다. 그 무보수로 동의회도 만들지. 그래서 동의회 의원들은 그런 주민수건 사업 이쪽으로 하고 시의원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인데 청주시를 위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도 청주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그런 이제 주민수건 사업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그런 예산들을 읍면동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로 전환시켜서 해보자. 네. 그런 당장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범 지역을 몇 군데를 정해서라도 한번 1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뭐 방향이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고 또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뭐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 얘기는 또박또박하고 뒤에 얘기는 흐릿하게 해. 예. 지난번에 산담동에서 무슨 축제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박안희 의원이 끝까지 안 가고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 그 시장님도 계셨고 국회의원분들도 계셨고 쫙 다 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행사장에 뭐 내빈석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그 무대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잖아요. 저는 내빈석을 맨 뒤쪽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맨 앞쪽을 내빈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자리를 빛내준다고 오셔가지고 다들 바쁘시니까 거의 다 가셔버려. 그럼 가장 좋은 자리가 앞에서부터 그냥 몇 번째 줄까지 다 텅텅 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시의원처럼 그래도 뚝심이 있게 끝까지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를 잘 보시면요. 네. 무대 위치와 우리 또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그 무대를 바라보고 앉는 분들 사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해를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살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눈이 안 부시죠. 네. 그런데 무대를 바라봐야 되는 관객들, 그러니까 무대 아래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 경우에는 직사광선으로 햇빛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눈이 부시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도 보면 근데 그 제가 얘기한 그 축제장은 조명이 다 천정에 있었어. 네. 그럼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무대 아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다수의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인데 사실은 몇 사람 눈 안 부시자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슨 부실 지금 필요는 무슨 없잖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이,
야, 했던 거니까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박명원 기자, 아까 이 취재한 내용 소개할 때 첫 부분에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추가 정보나 제보가 또 들어온다면 또 취재할 용의는 있는 것이죠. 그럼요. 이 문제는 이제 계속 취재 나갈 건데 제가 이제 파이널이라고 말했던 거는 기사를 쓸 때마다 SNS에서 희한하게 이제 이 주민수건 사업비에 대한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들과 도의원들과 직접적인 이제 댓글 전쟁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네. 기사가 링크되면서. 네. 그래서 뭐 누가 모 의원님께서는 그 SNS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언론에서 도둑놈을 만들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밑에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제 그에 동조하면서 하지만 또 그 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다. 왜 본인 아파트를 떠나서 본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쓰냐. 그러니까 또 어떤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분은 아니 당연히 우리 동의 보도블록이 깨지면 우리 아파트 안에 깨지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뭐 모두의 얘기가 맞을 수 있죠. 내가 필요한 점을 정치력 있게 지역 도의원 시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받을 수 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정치력이나 그런 활동들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그런 예산들 때문에 정말 돌아가야 되는 소외받고 사회 약자분들에게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송을 예. 통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괜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 기자가 나와 있는 자료 보고 기사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우가 있네느니 누가 이제 뭐 저기 했다고 하느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남겨버리면 저희들 쫄잖아요. 기자를 통해서 다시 밝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료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뭐 일부 의원들을 뭐 싫어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기사에 언급했던 의원님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평소에 그분의 삶을 존경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어찌됐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졌다라고 봐요. 수차례 기사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이 5년치 예산 분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책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지방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원 기자의 마무리 발언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깨진 보도블록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깨진 보도블록 이렇게 처리합니다. 깨진 보도블록만 교체합니다.